현실 탐욕 캐릭터 까까까까까까까 우가 2020년 4.15 총선의 총 투표자 수는 2,912만여 명, 2022년 3구 대선에서는 3,405만여 명으로 493만여 명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증가한 투표자 중 당일 투표자는 고작 35만여 명이고 나머지 458만여 명은 사전 투표자라는 기형적인 현상이 관찰됩니다. 선관위가 발행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응답자의 70.9%가 당일 투표를 했고 29.1%가 사전 투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투표 비율은 당일 투표가 59.2%, 사전 투표가 40.3%였으므로 조사에서 응답한 수치를 대입해 환산해보면 진짜 사전 투표 비율은 24.3%가 나옵니다. 원래보다 약 66%를 더 부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역시 선관위가 발행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3구 대선에서 응답자의 60.6%가 당일 투표를 했고 39.4%가 사전 투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투표 비율은 당일 투표가 51.7%, 사전 투표가 47.9%였으므로 조사에서 응답한 수치를 대입해 환산해보면 진짜 사전 투표 비율은 33.6%가 나옵니다. 원래보다 약 43%를 더 부풀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고려하더라도 사전 투표자 수를 대폭 부풀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큰 괴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풀렸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KBS에서 실시한 2020 총선 기획조사에서 4.15 총선 때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과 실제 사전 투표율을 비교해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조사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답하는 비율은 실제 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투표를 하겠냐는 질문에 차마 안 하겠다고 답하기를 껄끄러워하는 응답자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4.15 총선 때는 어땠을까요? 40대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즉 사전 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한 쪽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50대부터 두 수치가 역전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 조사에서 사전 투표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으나 실제 투표율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60세 이상에서 부풀려진 가짜 투표자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조사에서 나온 투표율이 매우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계산해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60세 이상에서 100만 명 이상의 가짜 투표자가 더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표 부풀리기는 계속됩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기획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3구 대선에서도 4.15 총선 때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50대부터 조사 때의 비율과 실제 비율이 근소하게 역전되더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조사 때 사전 투표 의향이 두 번째로 낮았던 60대의 실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투표 의향이 가장 낮은 70대 이상에서도 30대와 40대보다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 200만 표 이상이 부풀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80세 이상입니다.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젊은이에 비해 기억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몰래 투표자로 끼워 넣더라도 발각될 확률이 낮으므로 고령자층은 표 부풀리기의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투표자가 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사망자도 투표자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4.15 총선 당시 세계 최고령자의 연령은 117세였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제출한 서울 영등포을 통합선거인 명부에는 134세를 비롯하여 세계 최고령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려 14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 참관인의 실제 기록입니다. 처음에 작았던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벌어집니다. 참관인이 개수한 투표자는 4,713명, 선관위 시스템의 투표자는 5,044명이었습니다. 7% 정도가 부풀려진 것입니다. 선거사무원이 개수된 수치를 알려준 덕분에 비교를 해봤더니 14% 정도 부풀려졌다는 참관인도 있었고 전산의 투표자 수가 10% 많았다는 참관인도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당일 투표자와 수백만 명이 늘어난 사전 투표자. 바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투표에는 선거일에 앞서 미리 행하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에 행하는 당일투표가 있고, 사전투표는 다시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나뉩니다. 관내사전투표는 해당 지역 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하는 사전투표이고, 관외사전투표는 해당 지역 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하는 사전투표입니다. 간략하게 말해 본인 주소지 권역 내에서 하는 사전투표가 관내사전투표, 주소지 권역 외에서 하는 사전투표가 관외사전투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특정 지역의 유권자가 개인 사정에 따라 관내 또는 관외에서 행하는 것이 사전투표입니다. 그뿐입니다. 한마디로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의 유일한 차이점은 투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 성향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는 민주당에게 유리하다고 국민을 세뇌하고 선동했듯이, 관내사전투표하는 사람은 보수 성향이고 관외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진보 성향이라는 식의 귀신신나라 까먹는 거짓 정보를 퍼뜨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에도 관내, 관외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정치 성향이 갈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래로 조작에 의해 꾸준히 그런 데이터를 쌓아온 데다가 투표 날짜도 다르고 사전투표 장려 캠페인 또는 반대 캠페인이 집단 행동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 그리고 청년층이 사전투표에 더 적극적이라는 통계와는 상반된 가짜 정보를 악용하여 사람들의 취약한 논리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반면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그런 세뇌나 선동조차 시도할 수 없습니다. 궤변의 구실로 삼을 만한 요소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두 투표 간 득표율에 괴리가 있다든지 특정 정당에 편향된 경향이 발견될 경우 그것은 반박 시도조차 불가한 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증거를 들여다보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외사전과 관내사전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득표율 차이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의 관외사전 득표율이 88%라면 관내사전에서도 88% 언저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관내사전 득표율이 35%라면 관외사전도 35%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더 높게 나왔다면 그건 그쪽에서 조작이 더 심하게 일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 4.15 총선 경남 지역을 살펴보지요. 우선 경합정당은 민생당, 무소속 등이 강세인 전라도 및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미래통합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득표율이 한 경합정당과의 양자 대결을 전제로 한 득표율로 민주당과 경합정당의 득표율의 합이 100%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관외사전 득표율이 51.6%라면 경합정당의 득표율은 48.4%가 되는 것이지요. 보시다시피 관외사전은 민주당이, 관내사전은 경합정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관내사전과 관외사전의 유일한 차이는 투표 장소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경남에서 민주당과 경합정당은 관외사전에서 14만 표, 관내사전에서 56만 표를 얻었으므로 관외사전 투표자 수는 관내사전 투표자 수의 25%에 해당됩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처럼 5천만이 모집 단인 여론조사도 고작 1000명 정도에게만 설문을 행하고 결과를 얻습니다. 그 정도의 표본수만 있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물며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56만 명과 14만 명의 투표 결과가 상반되게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경남의 25개 시, 군, 구 중 이렇게 관내사전과 관외사전의 득표가 상반되게 나온 곳이 11곳이나 되는데, 이런 현상은 비단 경남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에서 골고루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관내와 관외 득표율이 엇갈린 경우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관외 득표율이 관내보다 높은 지역은 얼마나 될까요? 전국의 329개 시군구 중 83%인 274개 시군구에서 민주당의 관외사전 득표율이 관내사전 득표율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관내와 관외의 관계는
던지는 횟수를 늘릴수록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50대 50에 수렴하는 동전 던지기와 마찬가지로 한쪽의 득표율이 높거나 낮을 확률이 50대 50에 비슷하게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떨어진 83대 17이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한가요? 이외에도 조작의 흔적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예천의 경우 관외와 관내의 득표율이 무려 20%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관내는 경합 정당에게 3배 가깝게 몰표를 주는 반면 관외의 득표는 엇비슷한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천 분들은 예천 밖에서 투표하게 되면 마구마구 민주당 사랑이 샘솟나 보지요? 이 정도면 이제 궤변을 늘어놓을 엄두도 못 내겠지만 여전히 선관위 대변인 노릇을 할지도 모를 간자들을 위해 흥미로운 증거 하나를 추가로 보여드리지요. 민주당의 관외 사전 전국 평균 득표율은 62.9%고 관내 사전은 58.9%입니다. 관외 사전이 4%포인트 높지요. 그리고 관외 사전의 조작 정도가 가장 심한 경북의 경우 무려 11%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이에 비해 민주당 후보가 주로 통합당 외의 타 정당, 즉 민생당이나 무소속 후보와 당선을 놓고 경합을 벌인 전라도 지역은 타 지역과는 전혀 다른 단랍하고 수성입니다. 다른 정당 신경 쓰느라 통합당은 관심받기였던 걸까요? 희한하게도 전라도에서는 민주당의 관외 득표율이 오히려 관내보다 더 낮습니다. 1000번 양보해서 사전투표가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궤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관외 사전 득표율이 관내보다 높은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치죠. 그럼 이제 전라도처럼 정반대인 경우는 뭐라고 둘러댈래? 비상식이 상식이 된 사전투표 당일 투표 간의 괴리는 차치하더라도 관내 사전, 관외 사전 간의 괴리 하나만 보더라도 2014년 이래로 이 나라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만약 4.15 총선 직후 언론이 소인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비상식적 괴리를 집중 조명하고 미배인 교수의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여론을 제대로 이끌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조작된 데이터가 쌓여 경향이 형성됐고 그 경향이라는 것이 비판 없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와 어둠의 세력이 결탁하고 정계와 언론이 묵인하고 사법부가 비호하고 국민들은 눈만 껌뻑이니 세계가 놀랄 희대의 대사기극을 너무도 쉽고 너무도 대담하게 벌여왔던 것입니다. 4.15 총선의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와 당일투표용지로 나뉘고 이는 각각 백색의 지역구 투표용지와 녹색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로 나뉩니다. 대춘잎 투표지란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인쇄된 투표지로 일장 기투표지, 화살표 투표지와 더불어 대표적인 4.15 부정선거 물증 중의 하나입니다. 대춘잎 투표지는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프린터로 출력하여 교부하는 사전투표용지로 출력을 위해서는 출력의 대상이 될 이미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지 파일 자체가 이미 두 종류의 투표지가 겹친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둘러댈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선관위는 이와 같은 끼워 맞추기식의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경강보회의 진술을 보여줍니다.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를 들고 있던 선거사무원의 손이 실수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출력되고 있는 투표용지 배출구 쪽으로 향하면서 들고 있던 지역구 투표용지 위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겹쳐 프린트됐다는 황당한 내용의 영상입니다. 선관위는 유명 변호사까지 섭외하여 별도의 해명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았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사전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인쇄돼서 마치 배출림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이게 대량 누적투표용지 투입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지역구 투표용지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출력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하단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의 일부가 겹쳐서 출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 재판 감정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설령 선관위의 궤변대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치더라도 다시 출력하면 그만인데 굳이 이런 결함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선거사무원이 있을까요? 또한 100번 양보해서 설령 그런 선거사무원이 있었다 치더라도 이런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태연하게 기표소로 향할 유권자는 또 있을까요?
선관위의 궤변은 대응 자체가 불필요한 황당무계 그 자체이지만 이런 억지 주장마저 무력화해 반박 불가 울증을 파조일 재검표에서 나온 배춧잎 투표지에서 찾아냈습니다. 증거 설명에 앞서 잉크젯 프린터와 인쇄소에서 쓰는 옵셋 인쇄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프린터는 앱손 TMC 3400이란 모델명의 3색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프린트 헤드가 좌우로 움직일 때 헤드에 달린 노즐에서 3가지 색 이상의 잉크가 동시에 분사되어 색을 만들어내지요. 한편 가짜 투표지 제조에 쓰인 옵셋 인쇄기는 색상을 순차적으로 찍어냅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3가지 색을 일제히 뿌리지만 옵셋 인쇄기는 차례대로 찍는다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증거 1.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상은 녹색입니다. 그런데 이 배춧잎 투표지에서 옅은 파랑, 노랑, 녹색으로 인쇄된 부분이 보이시지요? 파랑과 노랑은 대체 어디서 왜 나온 걸까요? 잉크젯 프린터는 헤드가 횡으로 움직이면서 여러 색을 동시에 흩뿌림으로 이 투표지에서처럼 파랑과 노랑이 따로 찍히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녹색은 파랑과 노랑이 합쳐져 만들어지는 색으로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즉, 이 파랑과 노랑의 흔적은 이 투표지가 옵셋 인쇄기에서 색상별로 순차적으로 인쇄된 가짜 투표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거 2.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곡면을 따라 인쇄된 것도 원통 롤러를 사용하는 옵셋 인쇄의 흔적입니다. 잉크젯 프린터의 평면으로 배치된 노즐에서는 원본에 평행한 글자가 곡면으로 출력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증거 3.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 아래에 선거투표라는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노란 글자까지 치면 최소 3개입니다. 게다가 빨간 선관위 청인도 얼핏 보이는 것만 최소 2개입니다. 설마 선거사무원이 첫 번째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배출될 때 한 번 갖다 대고 다음 투표용지가 배출될 때 또 한 번 갖다 댔다고 변명하지는 않겠지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한국경제당이 친박신당보다 아래에 순서가 뒤바뀌어 찍힌 것도 2차례 인쇄된, 즉 인쇄소에서 인쇄했다는 증거입니다. 평균 미만의 지능을 가진 부부충들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프린트 헤드에 배출구로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흐트러짐 없는 글자가 그것도 곡면으로 찍히고 최소 3번씩 찍히고 도장도 2번이 찍히고 색은 분해까지 돼서 따로 찍히다니 그 3원의 손놀림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슈퍼맨의 속도였나요? 인쇄기 인쇄의 또 다른 증거인 이른바 자석투표지에 대해서도 정전기 때문이라고 황당한 해명을 한 선관위는 이 증거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기표 도장과 마찬가지로 잉크가 내장돼 있어서 인주를 따로 묻힐 필요가 없는 만년 도장인데 이를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는 바람에 일장기의 붉은 원처럼 뭉개진 도장이 찍힌 투표지입니다. 이런 투표용지는 1000장 이상 나왔습니다. 도장 사용법을 모르는 투표관리관이 어떻게 있을 수 있으며 더군다나 1000장이 넘을 때까지 이런 도장을 찍고 있을 투표관리관은 또 있을까요? 화살표 투표지. 투표지 상단에 화살표 모양이 있는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용지는 롤용지를 사용해 출력하는데요. 롤에는 용지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이 화살표가 투표지에 남은 것입니다. 이 밖에도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거침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일 투표지의 선명한 세로줄. 워낙 쟁쟁한 상대들이 많아 각광을 받지 못하는 비운의 투표지도 많습니다. 이들 투표지는 모두 재검표용으로 급조된 가짜 투표지들로 따라서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이런 투표지를 봤다는 목격자는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4.15) 총선 선거 우효 소송 재검표에서는 인쇄가 한쪽으로 쏠려 좌우 여백이 판이하게 다른 투표지가 셀 수 없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기표란까지 잘린 투표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 당일에 투표소에서 프린터로 출력해야 하는 사전투표지였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여러 날 전에 투표용지를 모의 출력해보고 사전투표 전날에도
최종적으로 모든 프린터에서 모의 출력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프린터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당일 아침 봉인을 제거한 후 그 설정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이 프린터는 일반 프린터가 아니라 최소 25.4mm 폭의 작은 용지도 사용할 수 있는 라벨 출력용 프린터입니다. 25.4mm면 이런 테이프의 폭입니다. 이렇게 소형 라벨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좌우가 1mm만 틀어져도 불량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옆에는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레버가 있어서 이 레버를 올리면 풀림 상태, 내리면 잠금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728 법치 도륙을 자행한 대법원은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이드의 위치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공급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들어가는 경우 또는 투표용지가 라벨 형식으로 출력되어 잘리는 과정 등에서 좌우 또는 상하여 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뻔뻔한 선관위 역시 대법원과 말을 맞춘 듯 이런 해명 영상을 만들어 올렸지요. 투표용지의 좌우 또는 하단 여백이 불균형하게 인쇄된 투표용지가 발굴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게 유족투표지 대량 인쇄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투표용지 발급기에 장착된 라벨 프린터의 종이를 정렬하는 가이드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공급용지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투입하거나 커팅되면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지 위조는 없었다. 선거 이슈 팩트체크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교육 동영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됩니다. 푸르스름한 게 고정 레버인데요. 허연 무언가가 레버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번 확대해 볼까요? 공장 출고 시에는 없었던 물체입니다. 선관위 직원에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레버가 안 움직이게 고정돼 있죠? 실리콘을 이렇게 해서 위로 못 올리긴 돼 있습니다. 실리콘을 쏘아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네네. 선관위는 실수로라도 레버를 건드려 가이드가 움직일까 우려되어 아예 실리콘으로 레버를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아까 보신 선관위의 해명 동영상에서도 레버 위에 고정 물체가 확인됩니다. 선관위와 대법원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아무리 좌우 여백을 다르게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는 프린터를 가지고 그런 어이없는 여백 불량 투표용지를 찍어냈다고 대국민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 희대의 사기극은 전 세계를 경악시킨 극악의 범죄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고 2022년 많은 애국 시민의 공분을 자아낸 728 법치 도륙 역시 세계 사법 역사에서 최악의 흑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합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